대한민국에서 최연소 재벌총수 최장수 재벌총수이며 경영자로서 능력도 뛰어나다고 재계에서도 평가를 받는 하나그룹 사범빠따 하나이글스 구단주, 한국에서 가장 화끈한 재벌총수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남자답기로도 유명하고 구성에도 남달라 흑역사를 남기기도 했죠. 그런 흑역사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 김승현 대장, 김승현 오야봉으로도 불립니다. 김승현 회장은 평소 경영 최고 가치로 신의를 중시하며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특이한 재벌 총수 중 한 명이죠. 김승현 회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로는 평탄하기도 때로는 거친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하나그룹은 한국 화약의 약자입니다. 화약이 폭발할 때 화끈한 것처럼 하나그룹은 사운 또한 화끈합니다. 사운은 신용과 의리입니다. 김종희 회장의 성격에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김종희 회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김종희 회장의 별명은 다이너마이트 김입니다. 말 그대로 화끈합니다. 어려서부터 김종희 회장은 덩치도 크고 머리도 커서 대갈장군이라 불렸는데 동네에서는 골목대장으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 학생을 괴롭히는 일본인을 보고 달려가 일본인 4명을 박치기로 제압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종희 회장은 아들 김승현 회장에게 늘 강조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자고로 남자는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피워보고 단맛은 다 느껴봐야 한다. 어차피 나중에 남자가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호연지기를 키우고 남자답게 행동할 것을 잊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새겨들었던 것인지 유전자가 의리로 똘똘 뭉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훗날 아들을 때렸던 깡패들을 응징하는 부분도 있죠. 1981년 아버지인 김종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유언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29세의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회사를 물려받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렇게 어린 놈이 무슨 회장이냐?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오히려 김승현 회장은 어리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힘썼습니다. 그렇게 김승현 회장은 29세 밖에 안 된 사람이 경영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부터 먼저 해소시키기로 합니다. 머리를 올백으로 기름을 발라 넘기고 납작하게 붙입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회사 분위기를 장악하기 위해 회식을 할 때면 일일이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호탕하게 외치던 건배사 한마디는 남자는 원샷. 그 이후 회사 업무에 대해서도 화끈하게 처리합니다. 취임 1년 만에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양화학을 인수하며 핵심 계열사로 성장시킵니다. 이런 보수기질 때문인지 아버지의 별명을 이어받아 다이너마이트 김, 다이너마이트 주니어라고 불리며 하나를 장악합니다. 화끈한 면모는 흑역사에서도 펼쳐집니다. 그 유명한 청계산 사건입니다. 2007년 하나그룹 아들들 중에 가장 별났던 둘째 아들은 술집에서 답심리파가 뒤를 봐주던 가게의 종업원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폭행을 당하여 눈 쪽을 다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 측이 내명합니다. 너희 큰형님 보여드려라 하며 비웃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다친 아들의 얼굴을 보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평소 느릿느릿한 말투로 김승현 회장은 지시합니다. 범서방, 만봄, 명동, 빨리 소집해. 그렇게 하나그룹 경호원까지 대동해서 술집으로 찾아가 아들을 때린 종업원들을 불러내 청계산으로 끌고 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무섭니? 근데 내 아들이 눈이 좀 다쳤네. 너희도 좀 다쳐야겠다. 그렇게 벌벌 떨던 가해자들은 저희는 그냥 종업원이고 가게 전무님이 대충 사과하고 오라고 해서 온 것뿐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김승현 회장은 다시 술집으로 유턴합니다. 가게 앞으로 찾아가 누가 내 아들 이렇게 했어? 안 나오면 가게 없애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가게 전무가 김승현 회장에게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곧바로 룸으로 가게 전무를 데려가 아들에게도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에 김승현 회장은 폭탄주를 말아주며 한마디 합니다. 이쯤 했으면 남자끼리 치고받았는데 화해들하고 잘 풀어 오늘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 자, 술값 계산이다 하며 100만 원을 건네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은 보복 폭행을 저질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정보들은 기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억대 돈을 들여 변호인도 사고 김승현 회장에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재판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김승현 회장은 한마디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검사님, 복싱해봤습니까? 턱을 일본말로 아고라 합니다. 아고.
내가 아구 몇 번 돌렸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명예를 버리고 가족을 택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다 의견도 있고 재벌 총수답지 못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의리의 하나 긍정적인 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MF 당시에는 하나에너지를 현대정유에 매각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하나는 영원한 하나다. 고용 승계에 있어서 돈을 덜 받아도 좋으니 하나 직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승계해달라는 약속을 하며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었던 한 가지 일화가 있다면 이라크 일화입니다. 이라크 하나건설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봅니다. 덥고 밖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 텐데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직원들에게 알아오라 하니 답변의 전화는 회장님 직원들과 인부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회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지금 바로 광어의 600인분을 비행기를 띄워라고 지시했고 이라크에서 회를 본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건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약속 공사기간보다 4개월을 단축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야구구단주 김승현 회장이 야구 관람할 때에는 하나야구팀 소속 선수들은 청계산 갈까봐 집중을 단단히 하고 경기에 임한다고 하죠. 2011년 5월 플런트를 전면 교체하며 하나야구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팬들에게 약속했는데 하루는 팬들이 김태균 좀 데려와 주세요 라는 팬들의 요구에 김승현 회장은 알았어 김태균이 잡아올게라는 말을 하고 김태균을 데려왔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 감독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프로야구계 야구의 신이라 불린 김성근 감독을 데려와 달라는 팬들이 말해 알았어 김성근 감독 데려오지라는 말과 함께 김성근 감독을 팀에 데려왔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과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승현 회장은 복싱을 좋아하기로도 유명하죠. 1982년은 김승현 회장이 30살이 되던 그해 대한복싱협회 회장으로 취임해 1997년까지 15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 3개를 포함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209개, 은메달 112개, 동메달 188개를 일궈내면서 복싱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포상금 포함 100억 원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에는 복싱 전체급 석권이라는 메달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알아주는 하나는 군인에 대한 의리도 챙깁니다. 천안함 사건 발생 1년 후 2011년 3월 20일 천안함 유가족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015년 3월까지 14명을 채용해 큰화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유가족 그리고 회사임 직원들과 함께 대전 현충원에 방문해 46명의 용사묘역을 찾아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재벌 총수 일가 중에 가장 깨끗한 병역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역사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하나 김승현 회장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